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수업의 유동균 강사입니다. 이 커말 시험은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엑셀의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이나 승진 등의 가산점에 적용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냥 엑셀을 배우시려는 분들도 이 시험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다만 내가 과연 이 자격증 과정도 잘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망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 강의는 각 사람에 맞게 빠르게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엑셀이나 컴퓨터에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냥 강의만 열공하시면 시험의 합격은 물론 엑셀의 기능도 잘 섭렵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강의입니다. 저의 강의는 이미 커말 분야에서는 유명하고요. 합격 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검증된 강의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완전 컴맹인데 그래도 인터넷 강의만으로 합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반드시 가능하다 라고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또 반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뒤에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지만 간단히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선 저의 강의에는 커말 시험에 대한 확실한 정보력이 있고요. 또한 각 사람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되는 개인별 맞춤형 수업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시험의 형태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통 얼마나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은 컴퓨터를 통한 스프레드시트 작업과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원활한 수행 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을 말하는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액세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커말 1급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과목을 다 응시하게 되겠고요. 2급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시트만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되겠고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모든 국가기술 자격증이 그렇듯이 한 번 필기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2년간 실기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2년 안에 실기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완전히 자격증이 나와서 평생 자격사로 남게 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시험은 정기시험과 상설시험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정기시험은 정해진 일정에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정기시험이 되겠고요. 상설시험은 각 지역별로 수시로 진행이 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 상설시험의 일정은 지역마다 다른데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시험이 있고요. 중소도시도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시험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정기시험이 쉽나요? 상설시험이 쉽나요? 이 질문인데요. 일단 시험기관에서 어떤 시험이라고 해서 더 쉽게 내고 어렵게 내고 이렇게를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의 특성을 잘 활용하시면 둘 중에 한쪽이 약간 수월하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정기시험 같은 경우는 1년에 정해진 일정에 의해서 치루어지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시험 출제위원을 위촉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될 확률이 아무래도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 상설시험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시험 문제를 만들 수는 없죠. 문제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해 놓고 거기서 이제 뽑아서 랜덤으로 시험이 치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에 봤던 기출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정기시험보다는 상설시험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아무래도 수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응시하기도 편하고 또한 시험의 난이도도 약간 수월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설시험으로 응시를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정기시험으로 필기시험을 합격하신 분이 실기시험은 상설로 합격하셔도 되고요. 또한 상설로 필기시험을 합격하신 분이 실기시험은 정기로 보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험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서부터 이 필기시험은 한글 윈도우 10 그리고 MS 오피스 2016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은 MS 오피스 2016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파트는 아니고 제가 강의에서 시범을 보여드리는 것을 참고만 하시면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공부할 때 여러분 컴퓨터에 윈도우 10이 아니라 다른 버전 윈도우 7이나 8이 설치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고 MS 오피스도 다른 버전이 설치되어 있거나 혹은 오피스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습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이제 실기시험을 공부하게 될 때에는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MS 오피스 2016이 필요한데 여러분 가정에 2016이 아니고
다른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피스 2016 전에는 2013 버전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2019 버전도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 이런 버전들은 2016 버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이런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학습 진행은 무난히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2013 이전 버전, 즉 2010 버전이나 2007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 버전들은 지금의 시험 버전인 2016과 비교해 봤을 때 차트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그럼 저희 집에는 2007이나 2010밖에 없는데 실습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이나 2007은 2016과 비교했을 때 차트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 외적인 부분들은 또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사이트에는 사실 이런 버전들로 시험을 대비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학습하는 분들 중에는 아주 작은 차이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2016과 이런 버전들은 비슷하다라고 했지만 이런 버전으로 연습을 해도 뭔가 약간 색깔만 다르거나 이래도 불편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뭐 있기는 했거든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런 버전들로도 그냥 시험을 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이런 버전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차트 부분은 약간 좀 다르게 공부해야 되겠지만 이런 버전으로도 학습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MS 오피스와 비슷한 프로그램인 한컴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얘네들은 시험 대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시험은 뭐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실기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MS 오피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필기시험의 기본 구조. 시험은 크게 두 개의 과목, 컴퓨터 일반 20문제, 스프레드시트 20문제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24개는 60점이 되겠는데요. 6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다만 과목별로 8개 미만을 맞게 되면 과락으로 불합격이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쪽 사람 같은 경우는 컴퓨터 일반은 11개 맞았지만 스프레드시트는 13개 맞아서 이제 24개로 합격이 됩니다. 그러나 이쪽 사람은 컴퓨터 일반은 20문제 다 맞았지만 스프레드시트는 7개 맞아서 27개나 되지만 과락에 걸려서 불합격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필기시험의 실제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1과목 컴퓨터 일반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용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인터넷에 대한 문제라든지 윈도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과목에서는 스프레드시트, 엑셀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사지선다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더라도 일단 찍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들을 잘 분석을 해 나가게 되면 실제 시험을 보시더라도 안전하게 응시를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 문제의 답이 1번이다 라고 하면 그 1번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2번, 3번, 4번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시험의 형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험은 시트 단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트별로 문제에 나와 있는 지시대로 처리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본작업 1번 시트는 자료를 입력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자료를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작업 2번 파트에서는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서식이라는 것은 선을 넣는다든지 글자 모양, 글자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작업 3번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조건부 서식이나 고급 필터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많은 자료에서 뭔가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 추출을 한다든지 조건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색을 부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작업, 이 파트가 이제 커말 시험에서는 핵심 파트가 되겠는데요. 바로 함수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제 강의에는 이 함수 문제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번과 2번에서는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도구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매크로 작업인데 이 매크로 작업이라는 것은 어떤 동작을 사용자가 컴퓨터에 등록을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동작들을 버튼화 시켜 놔서 나중에 그 버튼을 클릭만 하게 되면 해당 동작이
한꺼번에 가동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은 차트가 되겠습니다. 엑셀은 이제 차트를 만드는 작업도 훌륭하게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각각의 기능들을 익히지는 못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설명을 통해서 이 시험을 대비하다 보면 엑셀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공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보통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이제 각 사람마다 학습을 해야 되는 학습량은 다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의 추이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필기시험에는 대략 20에서 30시간 정도, 그리고 실기시험에도 20에서 30시간 정도 투자를 하시게 되면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사이트에는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이 있는데 각 과정별로 1주 완성 계획표, 그 다음에 11일 완성 계획표, 그리고 실기는 이제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이 동일 과정입니다. 그래서 1주 완성 계획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완성 계획표들만 마치시게 되면 시험을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습을 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 공부하면 된다라고 일단 목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이트는 이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출풀이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규 과정은 앞부분에 이론을 다루고 그 다음에 기출풀이를 해드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초보자라 하더라도 단기 과정만으로 학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처음부터 문제를 풀면서 그 안에 필요한 개념들을 끄집어내어서 공부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론 과정을 좀 다룬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각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사이트의 실기 과정은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이 동일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실기에 대해서는 단기로 수강을 하셔도 동일하고 정규로 수강을 하셔도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 강의의 기본 구성. 우선 첫 번째로 무작정 강의 들으며 설명 적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그냥 무작정 강의에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줄도 치고 답도 알려드리고 또 그리고 설명도 간단히 적어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어가면서 이해를 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직접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요. 틀린 부분, 찍어서 맞은 부분에 대해서만 골라서 강의를 설명 듣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단계에서는 이제 특강이 되겠는데 이 특강은 가장 최신의 기출문제 풀이들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4단계에서는 보너스 문제 풀이로 역시 이전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더 설명드리는 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목차도 그렇지만 강의실에 가보시면 실제 강의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 있는 강의를 다 학습해야 합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초단기 학습표가 요구하는 분량대로 진행을 하시면 합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만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2단계 실력 따지기를 공부하시면 되겠고, 또 그래도 부족하다면 4단계 보너스 문제 풀이를 공부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분들은 이제 극히 드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 강의의 장점. 컴퓨터 활용 능력 분야의 선호도 1위의 검증된 강의입니다. 각종 카페나 커뮤니티에 컴알 하면 저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저희 사이트의 홈페이지에는 시장조사 기관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 인강 분야의 선호도 1위로 조사가 된 검증표가 올려져 있습니다. 빠른 최신 정보, 최신 기출문제 풀이의 제공. 일단 이 상설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가 공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기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연 3회 시행이 되면서 중간중간마다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는데, 저희가 문제가 공개가 될 때마다 바로바로 입수를 해서 그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빨리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풀이로 수강자의 실력이 향상될 때까지 함께하는 강의입니다. 앞서 강의의 목차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사이트의 강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초단기 학습표, 이 초단기 학습표는 전체 강의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분량만 맞춰도 대부분은 합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완전 초보자를 자청하고 또 공부를 해도 금방금방 까먹는다 라고 하더라도 그냥 강의와 함께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시다 보면 결국엔 어떤 사람이라도 이해와 암기가 되도록 함께 해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문제에 관련된 각 기능을 시범 설명함으로써 초보자도 강의를 듣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수업 진행.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시험 문제에 엑셀이나 액세스에 기능적인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제가 직접 그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시범 설명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과 액세스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냥 강의를 들어가면서 이해도 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도 알아갈 수 있는 수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커말 시험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기 시험을 먼저 대비해야 필기 공부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필기 강의 안에서 제가 엑셀과 액세스로 다 시범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굳이 실기를 먼저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시험을 대비할 때 앞에 있는 시험에 더 집중하기 마련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실기를 공부했다가 필기 공부했다 다시 실기로 넘어가면 맨 처음 실기를 공부한 것이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그렇게 많이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필기 시험에 우선 집중해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에 또 역시 집중해서 합격하고, 이런 패턴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게시판을 통한 질문 답변 서비스. 일단 학습하시면서 궁금한 점들은 언제든 질문 답변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아무래도 필기보다는 실기일 때 질문을 이제 더 많이 하시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인터넷 강의를 구매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냐면, 이제 내가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얻기가 어렵지 않나요? 이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학원 같은 실 강의보다 저희 인터넷 강의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실 강의들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을 놓고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언제든 자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 거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면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반복해서 학습도 가능하고, 초보자일수록 오히려 인터넷 강의가 더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대한 소개와 학습 방향, 보통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커말 분야에 많은 합격 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는 물론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졌던 회원님들도 합격하신 드라마틱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 강의로 합격이 안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강의에서도 요구하는 학습량과 목표치가 있으니까요. 그것만 맞추는데 주 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